네, 목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석입니다. 미중 갈등 우려가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는 하루입니다. 중국도 1% 넘게 낙폭을 키우고 국내 증시도 시장에 대한 기관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오늘 코스피가 1% 내외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208선에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그나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음에도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좀 살아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800선을 향해 798선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계감이 다소 짙은 목요일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 우려 그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아니다라고 진단해 주신 바 있는데 네. 오늘의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네, 걱정 안 해요. 웃음을 띠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게 경제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트럼프도 입 조심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단순하게 대선을 앞두고 나 좀 지켜봐줘. 나의 정책을 좀 기대해줘. 라는 멘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퐁당퐁당 장세의 연속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시장에 차익 실현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자 이제 그럼 뭘 사면 좋을지 하나하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호재가 있었죠. 흑자 네. 지금 계속해서 S&P 500 지수 편입의 자격을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에 주목을 했는데 확보를 했죠. 4개 분기 연속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시간에서 4% 정도 오르더라고요. 네. 테슬라에 대한 효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오르는데 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나 대주전자재로도 가는 걸 봐서도 그렇고 지금 다 음봉인데 LG화학만 또 살짝 이제 빨간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오전만 확인하고 못 네, 봤는데 지금 빨간불 맞습니다. 네.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 근데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투자가들이. 일단 첫 번째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G화학이 테슬라의 중국 쪽은 LG화학이 맞거든요. 근데 네. LG화학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얘기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징후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미 다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고, 네. 뭐 모델 3 롱레인지가 워낙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거는 이제 다 예견되어 있던 거고, 근데 LG화학 실적은 마진은 그렇게 안 높을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31일 날 발표가 있는데 네. 마진은 그냥 그런데 그 매출은 크게 증가했는. 그러니까 테슬라랑 서로 이제 마진 겨루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초도 물량 구간 이번 상반기는 LG화학이 양보하고 하반기 때 LG화학이 좀 챙기는 식으로 스토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LG화학 실적도 매출액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시장에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반영된 테슬라의 주가였다라고 함은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더 오를까요? 아니면 좀 쉴까요?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다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옆으로 기거나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좀 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LG화학도 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다르죠, 이제.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테슬라가 가면 대한민국 주식이 올라간다는 논리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네. 맞았죠. 상반기 때는 LG화학의 의존도가 테슬라 쪽에 많았으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LG화학의 의존도가 폭스바겐 쪽으로 기울어요. 이제 유럽 쪽을 본다는 이제 건가요? 유럽 쪽으로 가죠. 테슬라 주가가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는 더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각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유럽 하면은 삼성 SDI가 좀 더 비중이 크지 않아요? 삼성 SDI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삼성 SDI 전문 애널리스트랑 좀 만나가지고 네. 커피 한 잔 먹었는데 3분기 때 삼성 SDI는 유럽향 수주가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LG화학은 더 많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LG화학도 좋고 삼성 SDI도 좋은 거네요, 계속. 폭스바겐 쪽이 초도 물량이 LG화학이 대부분 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 다 양사가 이제 3, 4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수주 지연에 대한 우려 이런 건 없어요? 아유, 지금 시간 놓치면 큰일 나요, 지금. 테슬라 지금 다 엄습해 오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 완성차 업체들이 놓치면 져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노키아 돼버릴 수 있어요. 모토로라나. 근데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는 뭐 LG화학, 삼성, SDI 모두 하반기에 여전히 좋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형주한사 LG화학을 또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신 만큼 기대는 됐는데 네. 사실 오늘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담고 기관이 또 대주전자 재료를 담고 신흥 SLC 일부 종목은 오르는데 다 오르지를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어서 나는 이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코프로 맞아. 지난주 관심주 에코프로가 저는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걸 보고 네. 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에코프로였다면 지난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요? 두 개 다 좋아요. 두 개 다 좋고 네. 지금 에코프로 BM이냐 에코프로냐는 두 개 다 좋고요. 네. 에코프로 BM과 대주전자재료 중에 누가 좋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도 두 개 다 좋습니다. 오. 먼저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의 성장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생산 캐파 기준으로 앞으로 20배 이상 2, 3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에코프로 BM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대주전자재료는 LG화학이 전고체에 그렇게 목말라 할 이유가 없다. 바로 이제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응급제를 통해 가지고 그 에너지 밀도를 600km 이상까지 당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LG화학의 가려웠던 등을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래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원 지주는 지금 외국인이 담는 에코프로 BM도 좋고 기관이 담는 대주전자 재료도 좋고 삼성 SDI도 좋고 LG 화학도 좋고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종목의 픽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2차전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테슬라가 긴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에서의 호재가 또 끌어줄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할 때 현대차의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5,9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3,400억 원대였는데 지금 5천억 원대, 거의 6천억 원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현대차 지금 3%까지 상승폭을 또 급격하게 키우고 네. 있어요. 2분기 기대 크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잘 나왔네요. 국내 시장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글로벌 업체 대비로는 선방을 해줬어요. 네네. 오. 뭐 특히 또 이제 유럽의 업체들이 셧다운된 기업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좀 반사이익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네. 현대차는 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게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사실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적 발표가 더 잘 나왔으면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봐도 되나요? 현대차는 제가 지금은 매수 타점이라고 봐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전기차 시대도 잘 준비하고 있고 네. 앞으로 아마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테슬라랑 붙어가지고 가장 좀 견줄만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현대차. 뭐 대한민국 배터리를 함께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 또 삼성전자도 같이 있고 IT 강국에 당연히 전기차 강 기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 현대차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3분기도 지금 실적의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분기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한 현대차가 그래도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3%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고다 현대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별적인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 상승률 상해를 보면 테스가 올라왔다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삼성의 이 파운드리, 이 식각 장비의 이원화. 그래서 원래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던 것을 테스로 이제 멀티 벤더로 나눈다라는 이 호재가 나왔는데 오르다 말았어요. 근데 이건 장이 좋았으면 더 갔죠. 이거 굉장히 큰 이슈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게 삼성이 세 가지 공정의 큰 변화를 만드는데 첫 번째 노광에서 EUV 공정으로 변화를 만들고 식각에서 습식에서 건식식가로 바꾸는 거잖아요. 요 건식식가 장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요거는 원래 테스는 증착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많이 시키고 나머지 장비 쪽에서는 재미가 없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식각 장비 쪽에서 삼성과 이제 교류가 시작됐고 납품이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모든 반도체 공정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파장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상당히 큰 호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램리서치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사상 최고치예요. 네. 대한민국 장비 업체들은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스토리는. 네, 그래서 테스가 오늘 뭐 고점 대비로는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이런 인원화에 대한 뉴스는 확실히 지금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장중에 좀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크게 작용할 이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원래 이제 건식시가 장비 쪽은 도쿄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텔사라고 하잖아요. 그 텔사가 일본 업체예요.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테스가 이제 잡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소재 국산화, 장비 국산화에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스토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좀 지금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테스는 시장이 좋았다면 더 갈 수 있었을 뉴스인데. 근데 단 한 가지, 요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검증이 되면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차후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테스 실적 우려가 좀 있지 않아요? 네, 실적 우려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가짜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긍정적인 뉴스이기는 한데 네, 그렇죠. 또 네. 오늘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는 한데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조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좀 더 체크를 해야 된다. 요즘에 뉴스를 못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주의예요. 근데 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내용은 센 거죠, 이거는. 네, 테스는 이런 강한 모멘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지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왔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일단 보고 계시다. 테스 그러면은 지금 살까 말까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저는 뭐 뉴스 그대로라고 하면 매수 관점이 맞아요. 뉴스를 의심하신 이유는 뭐예요? 요즘에 너무 흉흉해요. 너무 뉴스가 이제 과장된 것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확인해 보고도 이거 사실인가 이 정도까지 왔나? 테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술력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좀 더 보고 저는 좀 타점을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상승 일상에 있었던 옵트론텍. 오늘 네네. 옵트론텍이 뭐 제대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자율주행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전기에 이런 애플발 모멘텀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오늘 어느 쪽으로 급등을 한 건가요? 삼성전기겠죠. 삼성전기의 모멘텀. 네. 애플이 참 별걸 다 하네요. 애플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LG 이노텍 맥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삼성전기로 이제 확대를 예. 하니까. 네. 저도 어제 삼성전기 오후장에 갑자기 팍 치고 맞아요, 올라와서 맞아요. LG노텍 빠지는데 삼성전기가 확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했더니 애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애플이 LG 이노텍 말고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까지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 LG 이노텍은 정말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네. 진짜 근데 좀 나쁜 짓이에요. LG 이노텍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도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을 애플이 지금 좀 약간 농락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기에게는 수혜고 옵트론텍에게도 수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옵트론텍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왜 옵트론텍만 유독 강해요? 네, 뭐 삼성전기 쪽에 이제 렌즈를 대는 업체니까 그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고. 네. 근데 모바일 쪽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 하반기 때 3분기, 4분기 때부터 모바일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워렌 버핏이 3, 4분기 때 겨냥해가지고 애플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3, 4분기 때 모바일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원래는 이제 교체 주기가 이번에 딱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상반기에 터지는 바람에 교체 주기가 조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하반기 때 보복적 소비로 확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디램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옵트론텍 관심 있게 보는 현재 자리였고 네. 지금 자리도 거래량 들어온 김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가 애플까지도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하고 LG 이노텍의 자리가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이 뉴스로 온전히 그러면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거 오늘 옵트론텍이 강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삼성전기가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옵트론텍도 수혜는 맞죠. 거기에 렌즈를 납품하고 여기서 가장 내가 지금 사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MC넥스를 탑픽으로 볼 것 같아요. MC넥스. 네. 어차피 모바일 수요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갤럭시 쪽으로 그 시리즈 쪽으로 워낙 많이 판매되고 있는 MC넥스가 제일 수혜라고 봅니다, 그냥. 네. 또 오늘 때마침 빠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가 옵트론텍이 올라가는데 MC넥스가 주춤하면 MC넥스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날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MC넥스가 가장 안전했고 실적도 네. 가장 컸고 그럼 삼성전기도 좋게 보세요?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근데 너무 무겁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MLCC가 곧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지금 대만의 야교 주가를 보게 되면 야교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는 MLCC를 많이 담당해요. 야, 모바일 사업이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야규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터지면 이제 과거 2017년도에 MLCC 대란의 재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서 전기차 얘기했고 현대차 얘기했고 지금 모바일 쪽까지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전기차예요? 아, 실적이 워낙 하반기 때 대단할 거예요, 전기차는. 어. 테슬라 너만 있냐? 우리도 있다. 이게 이제 내연기관 차량의 반격이죠.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아주 재미날 겁니다, 저기요, 이번에. 저는 왜냐면 지금 다 좋다 하는데 나는 사실 현금 비중이 많지 않고 네. 뭐를 제일 그럼 먼저 담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2차 전지예요. 아 무조건 이차전지 네. 여전히 네. 이차전지의 주도주는 아버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전지를 필두로 해서 사실 앞으로의 이런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종목도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전기차가 답이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LG에너텍 나왔어요.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도 빠지고 있어서 저 박수 쳤거든요. 왜요?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결국에는 삼성전기에 이 애플발 이슈가 나오면서 LG노텍이 쉰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지금 한 대 맞은 것 같죠. 주주들도 지금 많이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을 하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또 LG그룹이 했던 거예요. 조그만 하청업체들 상대로 하나 주다가 단가가 좀 안 맞아. 옆에 하나 더. 그러면서 이제 단가를 후려치는 거잖아요. 그걸 애플이 LG노텍 상대로 해버린 거죠, 뭐. 이거. 네. 아, 지금 요거는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리포트는 좋게 나왔던데. 리포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플이 삼성전기도 쓴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일단은 저는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 관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켜볼까요? 그래도?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이 맞겠죠.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 네. 쪽에서의 LG이노텍의 자리가 지금 삼성전기와의 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에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좀 비중 줄이자라는. 네, 저도 어제 LG노텍 좋게 봐가지고 네. 방송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럴 줄 몰랐잖아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어제 정말 저도 삼성전기가 이렇게 강하고 LG이노텍이 이렇게 빠지네라고 했는데 사실 이유를 잘 몰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 딱 그 뉴스가 나왔네요. LG이노텍은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일까? 앞으로 컨퍼런스 콜에서도 앞으로 방향도 전망도 좋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한 번에 갈 거예요. 한 번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옆으로 계속 끼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한 번에 올라가요. 이러다가 제가 옛날에 삼성 했을 때도 이렇게 바닥을 잡았거든요. 다 좋은데 왜 안 가지? 이상한데 수상한데 그러다가 치고 나가더라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스토리라인은 SK하이닉스는 갈 지금 준비를 다 마쳤는데 시장에 대한 영향 아직까지 근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 반도체 가격에 아직까지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려가 되죠.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낸드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스팟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서버 쪽도 재고가 남아돈다는 얘기가 살짝 돌아요. 야, 이거 3분기 고정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SK 하이닉스 실적 안 그러니까요. 좋겠네라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주가까지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악재만 생각하게 되죠. 안 좋은가 보다. 이러다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반기 때 모바일이 살아날 경우에는 반도체가 급반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서버 쪽은 쪼그라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에이스피드라는 기업이 대만에 있는데 그쪽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버양 BMS, 베이스보드 그다음에 까먹었네요. 매니지먼트 잠깐 시스템이었나? 아무튼 뭐 그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서버양 80%를 그 회사가 독점하는 기업이에요. 그쪽 업황이 좋다는 얘기는 하반기에도 서버향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바일 쪽만 살아나게 되면 분명히 주가는 갈 수 있거든요. 네.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모바일 쪽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가격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게 하반기에 그래도 디램 가격 하락이 짧게 끝날 거다.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저점을 잡는다라는 기대를 한 만큼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하려고 하지만 가격의 하락세가 조금 주춤해지면 바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거 디램 가격 올라가는 거 보고 나는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타이밍 다 놓쳐요. 그 전에 네, 떨어지는 칼날에 스팟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질러야지만 지금. 저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에요. SK하이닉스 지금이다. 삼성전자가 좋아요? SK하이닉스가 좋아요? 지금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삼성전자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지금 쪽에서는 시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죠. 네,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지금이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동안 1년 9개월 만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800선을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도 지금 1%까지 낙폭 키웠다가 코스피 시장도 절반가량 하락폭을 줄였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내주면서 0.7% 상승으로 800선을 돌파한다라고 봤을 때 지수는 좀 갇혀 있기는 한데 개별주들은 계속해서 활발한 네. 이 흐름을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시장은 계속 좋을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2200포인트에서 꿀발라나냐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돌파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돌아올 거라도 말씀드렸고 다 말대로 됐어요. 지금도 저는 지금 안 지르면 방법 없어요. 네, 지금 주식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네. 자, SK하이닉스 지금이다라는 시각과 함께 LG에너텍은 좀 조심을 하자라는 실적 발표 기업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짧게 네이버 카카오는 오르는데 NC소프트 빠져요. 원래 같이 놀았는데 왜 이제 같이 안 놀아주죠? 네이버랑 카카오는 독점적이고 그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NC도 그런 게임류는 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뭐 넥슨의 바람의 나라나 던전 앤 파이트 이런 게임들 많이 합니다. 다양해졌어요, 네. 게임이. 특히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애플이나 이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넷플릭스처럼 클라우딩 영상을 담는 게 아니라 클라우딩 게임을 담아놓고 어디서나 실시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게임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름이 제가 좀 까먹었어요. 아무튼 요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NC소프트의 경쟁 구도는 더욱더 심화되겠죠. 정말 많은 게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차별화되게 움직이나요, 이제는? NC소프트는 근데 워낙 또 매니아층들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과점적인 위치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매력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은 높겠다. 네, 근데 떨어지고 나니까 저도 이유를 찾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쉽게도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매수는 들어갔는데 NC소프트는 팔면서 지금 NC소프트 홀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NC소프트의 흐름은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는 흐름 정도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네. 자, 오늘 사실 다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LG에너텍이랑 이거 빼고 예. 그래서 저는 이차전지가 제일 탑픽으로 보고 계신 건 알겠는데 오늘도 종목의 픽을 아마 그쪽에서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간만에 또 LG화학도 여기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이제 큰 종목 하나 설명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언택트냐 컨택트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가지 다 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네. 정유 산업은 컨택트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가치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성장주인 2차 전지 산업에서 가장 무섭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 SK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투트랙을 내가 다 잡아야 되겠다. 아마 이런 테마도 뜰 것 같아요. 성장주, 가치주 다 하는 거, 언택트, 컨택트 다 하는 거. 만약에 그런 테마가 뜬다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 산업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생산 캐파도 가장 크게 증가시키고 있고 정유 가격도 계속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정적으로 이제 컨택트 시대가 왔을 때 수혜 종목으로 SK 이노베이션을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지금 18만 원까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18만 원까지는 보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차트에서 이제 우상향 하면서 검정선을 계속 타고 있고 여기 매수점 들어왔다가 그물망을 뚫고 지나갔어요. 18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2만 1,000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난주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SK 이노베이션 큰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 2차전지의 또 모멘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세계 오늘 또 많은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시원한 답 지금까지 와우넷 이경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